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분이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지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선택지이자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뇨로 인해 다리를 잃은 분, 시력을 잃은 분, 신장을 잃고 투석을 시작하신 분들, 그분들 모두 평범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단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알고 오늘 내가 선택한 작은 행동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배우자, 형제, 친구가 계십니까? 그분들께 이 정보를 꼭 나눠 주십시오. 단 10분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습관대로 식사하고 그냥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실 건지 아니면 건강한 삶의 주인이 되실 것인지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후를 바꾸는 작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노년의 건강 정보는 단지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어르신들이 오늘도 웃고 내일도 걷고 모레도 가족과 식사하는 그 평범한 일상을 오래오래 지켜드릴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상 어르신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5가지 식습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도연입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진료실을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고 특히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당뇨병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얼굴빛도 괜찮고 식사도 잘 하시고 대화도 또렷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발에 감각이 없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습니다라고 찾아오십니다. 이미 몸 안에서는 심각한 변화가 시작된 후입니다. 당뇨병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눈, 신장, 발끝까지 차근차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천천히 아주 교묘하게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이 병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78세의 한 할머니는 처음엔 무릎이 시리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아침마다 꿀물 한 잔씩 드시는 분이셨죠. 하지만 그분의 발끝은 이미 썩기 시작했었고 결국 다리 절단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73세의 남성분이셨습니다. 글씨가 자꾸 흐릿하게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은 당뇨로 인해 망막이 손상돼서 결국 시력의 절반 이상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요, 환자가 이런 얘기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먹는 걸 좀 조심할걸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뇨병은 대단한 약이나 치료법보다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특히 먹는 습관이죠.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 10년 뒤에 건강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너무 멀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하고 나이 들면 이미 이렇게 된 거 뭐 어쩌겠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사례들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저는 진료를 하면서 실제로 식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약을 줄이고 수치를 낮추고 다시 활력을 되찾은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67세의 방영호 씨는 평생 백미밥만 드신 분이었습니다. 하루 3끼 꼭 흰쌀밥 한 공기씩 드셨죠. 그런데 병원에 오셨을 땐 당화혈색소 수치가 10.2%였습니다. 일반적으로 5.7%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식단을 조금 바꿔드렸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와 귀리를 섞은 밥, 반찬은 고구마나 삶은 달걀 같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당화혈색소는 7.1%로 내려갔습니다. 약도 줄였고 기운도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묻습니다. 박사님, 좋은 약 없어요? 물론 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진짜 좋은 약은 당신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음료 한 잔. 그것들이 건강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이 노년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60세가 넘으면 반드시 식사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꼭 함께 식사를 챙겨주세요. 식탁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탁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위험한지, 어떤 음료가 피해야 할 대상인지, 그리고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말이죠. 이건 단지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느낀 생생한 경험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며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밥이 보약이죠. 밥심으로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정성이고 위로이고 힘이죠. 하지만 문제는 어떤 밥이냐입니다. 특히 하얀 쌀밥, 국수, 밀가루 음식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식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음식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하루 3끼 흰 쌀밥, 간식으로는 잔치국수나 수제비, 간단하게 라면 한 그릇. 배도 든든하고 입에 착 붙는 맛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 속에 조용한 병이 숨어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가장 큰 문제는 혈당을 너무 빨리, 너무 높게 올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당의 혈당 지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흰쌀밥은 89, 국수는 82입니다. 반면 현미는 50에서 55 정도에 불과합니다. 수치만 봐도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 수치의 차이가 결국엔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의 방영호 씨는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박사님, 저는 살면서 건강 나빠질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농사일 하시며 부지런했고 식사도 하루 3끼 규칙적으로 하셨죠. 그런데 그 식사의 중심은 항상 흰 쌀밥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단해도 밥 한 공기 꼭 드셨고 반찬 없이도 밥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게 수십 년 동안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오셨을 때 방 씨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10.2%였습니다. 정상 수치인 5.7% 미만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상태였죠. 나도 당뇨라고요? 그럴 리가요. 처음엔 믿지 못하셨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속은 달랐습니다. 간 수치도 좋지 않았고 신장 수치도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식단부터 점검했습니다. 흰 쌀밥 위주의 식사, 고기보다는 밥, 하루 한두 번은 라면, 면 종류. 아주 전형적인 고탄수화물 중심 식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 선생님, 밥이 문제입니다. 밥을 바꾸면 몸도 바뀝니다. 처음엔 잘 안 믿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먹던 밥인데 그게 병을 만든다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방 씨는 시도해 보겠다고 하셨고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흰쌀을 현미와 섞고 국수를 줄이며 하루 한 끼는 찐 고구마와 달걀로 대체했습니다. 빵과 라면은 최소화하고 간식도 견과류 위주로 바꾸었습니다. 6개월 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7.1%로 떨어졌고 체중도 4kg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당뇨가 설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탕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흰쌀밥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들은 소화되면서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젊을 때는 췌장이 어느 정도 감당해 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분비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40에서 50%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고혈당 식사를 하면 당뇨는 물론이고 합병증 위험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눈이 나빠지고 발끝 감각이 사라지고 심지어 신장 기능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흰쌀 대신 현미와 보리 혼합밥, 아침 식사는 삶은 달걀, 찐 고구마, 무가당 두유, 국수 대신 곤약면이나 메밀국수, 간식은 아몬드, 호두, 오이, 당근 스틱. 이런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혈당 수치는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는 약을 줄이거나 끊은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처음엔 입에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미는 질기고 고소한 맛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익숙한 맛보다 소중합니다. 당장의 맛보다 10년 뒤에 눈과 다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는 저에게 71세의 이정숙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건강에 좋은 것만 마셨습니다. 꿀물, 유자차, 식혜 같은 거요. 이 말을 들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사님의 얼굴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병이 오지 않게 열심히 챙기셨고 오히려 의욕적으로 몸을 돌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당뇨 진단을 받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음료 때문이었습니다. 이정숙 여사님의 식사 자체는 비교적 규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꿀물 한 잔, 점심 후 유자차, 저녁엔 식혜를 드셨습니다. 그게 몸에 좋은 습관이라 믿으셨죠. 한방차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고 설탕보다는 천연당이 괜찮다는 말도 믿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혈당 측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음료를 마신 후 2시간 뒤 혈당이 240mg까지 치솟았습니다. 당뇨 환자의 식후 정상 혈당은 보통 140mg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수치를 넘는 순간 몸속에서는 혈관 손상, 신경 손상, 신장 부담이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자차 한 잔에는 평균 25에서 30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식혜, 꿀물, 수정과 역시 한 컵에 20g 이상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하루 권장당 섭취량이 25g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음료 한 잔만 마셔도 하루치 설탕을 초과하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당이 액체라는 점입니다. 액체로 섭취된 당분은 고형 음식보다 훨씬 더 빨리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쉽게 말해 설탕을 물에 타서 바로 혈관에 붓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의 설탕은 잘 처리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당 대사 능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소량의 설탕에도 혈당이 크게 오릅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수록 식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정숙 여사님은 당뇨 진단을 받고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나는 건강 챙긴다고 한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좋은 마음으로 드셨지만 설탕은 설탕입니다. 몸은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 후 여사님은 음료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꿀물 대신 무가당 생강차, 유자차 대신 계피차, 식혜 대신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이 거의 없는 따뜻한 차를 드시며 속을 달래는 방법을 배워가셨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후 식후 혈당은 180mg 아래로 안정되었고 아침 공복 혈당도 140mg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표정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과일로 만든 차니까 괜찮다. 꿀은 자연의 선물이라 설탕보다 낫다. 이런 말들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꿀은 비타민도 있고 유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긴 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몸은 그 영양소보다 당분의 속도와 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료를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권해드립니다. 무가당 생강차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계피차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리차, 결명자차 혈당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고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허브차 카페인이 없고 따뜻한 기분을 주기 때문에 야식 욕구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맛은 반드시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꿀을 넣고 싶다면 티스푼 1개 이하, 하루에 5지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단맛은 마치 불씨와 같습니다. 작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조절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집니다. 익숙한 음료가 여러분의 몸속에 작은 불을 지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좋은 줄 알고 마셨습니다가 아니라 제 몸에 맞는 것을 마십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저는 식사는 잘 조절합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과일이나 떡, 견과류 조금씩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그 조금씩이 결코 가볍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있어 간식은 식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간식을 잘못 고르면 아무리 식사를 잘 조절해도 하루 혈당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70세 박수림 여사님이 계십니다. 평소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시던 분으로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 하셨습니다. 문제는 간식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건강을 위해 과일을 챙겨 드셨습니다. 하루에 포도 1송이, 바나나 1개, 사과 반쪽, 여기에 인절미나 가래떡 같은 떡류도 가끔 드셨습니다. 과일이 뭐가 문제예요, 박사님? 떡도 쌀로 만든 거라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혈당 측정을 해보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박 여사님은 과일 간식을 드신 후 혈당이 식후 2시간 기준 200mg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상 수치는 140mg 미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혈당이 3에서 4시간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당화혈색소 수치도 9.8%까지 상승했고 망막에도 이상이 생겨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과일과 떡에는 생각보다 당분과 탄수화물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혈당 지수 GI가 61로 중간 수준이지만 과당과 포도당 함량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포도의 GI는 59로 비교적 낮아 보이지만 작은 양에도 혈당 급등을 유발합니다. 인절미는 GI가 무려 93에 달하며 가래떡도 85입니다. 심지어 시중에서 판매하는 과자류는 대부분 혈당 지수 70 이상이고 트랜스 지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식들은 당을 빠르게 흡수시켜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만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이 심심해서 조금 더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혈당이 들쭉날쭉해지는 겁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근육량 감소와 인슐린 감수성 저하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신장과 눈, 발끝까지 합병증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간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저혈당 지수지I, 고단백, 고식이섬유 간식을 권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포만감이 오래가는 간식입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혈당 지수는 0에 가깝고 단백질이 풍부해 식욕을 억제합니다. 무염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 안정에 좋습니다. 당근 스틱, 오이 스틱 씹는 재미도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천천히 소화됩니다. 베리류 과일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은 당분은 낮고 항산화 성분은 풍부합니다. 박 여사님은 간식을 전부 바꾸셨습니다. 매일 포도 한 송이 대신 블루베리 열알, 인절미 대신 삶은 달걀 1개와 아몬드 5알을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단맛이 그리울 때는 따뜻한 보리차나 무가당 유자 껍질차를 마시며 입을 달래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뒤 당화 혈색소는 8.1%로 떨어졌고 망막 손상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 그리고 시간입니다. 간식은 아무 때나 먹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식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당 변동 폭이 30에서 40% 줄어듭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며 느낀 점은 이것입니다. 간식은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변수입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합니다. 입은 좋아할지 몰라도 혈관과 눈은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은 티가 나지 않지만 수개월 뒤에 눈이 흐려지고 발끝이 저리기 시작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탁의 간식을 바꾸면 인생의 건강이 바뀝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특히 국물에 밥을 말아 호로록 넘기는 습관은 어릴 때부터 몸에 익숙해진 식사 방식입니다. 된장찌개에 밥을 슥슥 말고 김치찌개나 설렁탕에 밥을 풍덩 넣고 후루룩 먹는 장면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 친숙한 식사 습관이 혈당을 크게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이만호 어르신은 밥은 꼭 국물에 말아 먹어야 목 넘김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위가 약해져서 질게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고 평생 그렇게 식사해 오셨습니다. 식사 속도도 빠르셨습니다. 밥 한 공기와 국을 말아 5분이면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셨을 때 혈당이 심각하게 높았습니다. 당화 혈색소 9.7%, 식후 2시간 혈당 230mg 이상, 신장 수치도 흔들리고 있었고 혈압은 150을 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단 것도 안 먹습니다. 라면도 잘 안 먹고요. 이 어르신의 문제는 음식 종류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국물에 말아 먹는 식사가 위험할까요? 첫째, 씹지 않게 됩니다. 국물에 밥을 말면 음식이 죽처럼 변해버립니다. 씹을 필요 없이 목으로 그냥 넘기게 되죠. 문제는 우리가 음식을 씹는 동안 몸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이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위장의 배출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줍니다. 그런데 씹지 않고 삼켜버리면 이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음식이 너무 빠르게 소화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같은 양의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는 사람과 말아 먹는 사람의 식후 혈당 차이는 50mg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식사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국물에 말아 먹는 식사는
5에서 10분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15에서 20분이 걸립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뇌가 받기도 전에 과식을 하게 됩니다. 당뇨뿐 아니라 비만과 소화불량까지 겹치는 이유입니다. 셋째, 국물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설렁탕, 갈비탕 등의 국물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70에서 80%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물성 지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혈압과 심혈관계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원래 심혈관 질환에 취약합니다. 이미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짜고 기름진 국물을 매일 먹게 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이만호 어르신께 저는 세 가지를 권했습니다. 1. 밥은 국에 말지 않고 반찬과 함께 꼭꼭 씹어 먹기. 2. 국물은 두세 숟가락만 나물이나 생채소 반찬 늘리기. 3. 식사 시간은 최소 15분 이상 스마트폰이나 TV 보지 말고 식사에 집중하기.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습관이 70년 넘게 몸에 밴 건데 이걸 어떻게 바꾸나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2달 후부터는 점차 입맛이 변하고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식후 혈당도 180mgdl 수준으로 안정되었고 체중도 2kg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천천히 먹으니까 밥맛이 더 납니다. 뭔가 제대로 씹는 느낌도 좋고요. 씹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뇌에 포만감을 전달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며 음식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몸의 중요한 생리작용입니다. 요즘처럼 바쁜 시대엔 자꾸 빨리 먹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지만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천천히 오래 씹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밥을 말아 먹는 게 편할지 모르지만 그 습관이 10년 후에 눈, 신장, 심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박사님, 낮에는 조심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냥 과일 좀 먹었어요. 혹은 식사 시간이 늦어져서 저녁 9시에 밥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야식과 늦은 저녁 식사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몸은 하루 24시간 동안 일정한 생체 리듬, 즉 몸의 시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민감도, 즉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은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아침과 낮에는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만 저녁과 밤에는 그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저녁 8시 이후에는 아침보다 인슐린 효과가 30에서 40%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아침에는 혈당이 130mg로 유지되는데 밤에는 180mg까지 치솟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환자 중 74세 정필수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식사는 정갈하게 하셨지만 밤에 TV를 보면서 견과류와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는 날은 라면 한 개도 끓여 드셨습니다. 아침 혈당이 매번 170에서 180mg으로 높게 나왔고 약을 늘려도 쉽게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 중 혈당 변화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혈당이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뇨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새벽 현상이라는 증상입니다. 밤 동안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혈당이 오르는데 거기에 야식까지 더해지면 몸은 혈당을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는 신체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움직이면서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되지만 잠들면 그 기능이 거의 멈춥니다. 결국 높은 혈당이 밤새도록 혈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눈, 신장, 신경에 큰 손상을 주게 됩니다.
정필수 어르신께 저는 몇 가지 식사 시간 조정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1. 저녁 식사는 늦어도 오후 7시 이전에 마치기. 2. 밤 8시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차 외엔 금지. 3. 저녁 식사는 소식, 특히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구성. 4. 출출할 땐 견과류 5에서 6알 정도나 따뜻한 차로 대체. 처음엔 어르신도 나는 밤에 뭐라도 먹어야 잠이 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실천해 보시고는 아침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간 걸 확인하셨고 이후에는 스스로 습관을 고치셨습니다. 3개월 뒤 아침 공복 혈당은 110mg, 당화 혈색소는 6.9%까지 안정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별다른 운동 없이도 체중이 2kg 줄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식사 시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식사 타이밍의 힘입니다.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 음식의 종류만큼 중요한 것이 먹는 시간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합병증의 위험, 삶의 질, 나아가 생명까지 바꿉니다. 야식은 잠깐의 위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야식이 당신의 눈을 흐리게 하고 발끝 감각을 앗아가며 신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식을 참는 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녁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밤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입을 달래보세요. TV를 보면서 뭔가가 당기면 스트레칭을 5분만 해보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몸은 곧 적응합니다. 그리고 혈당 수치가 달라지는 걸 몸이 먼저 말해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걸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가까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 하나가 약을 줄이고 병원을 멀리하고 무엇보다 삶의 질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당뇨로 걱정하고 있는 가족, 친구, 지인, 그분께 이 영상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이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해져 대한민국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과 식습관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더 따뜻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